자, 수업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얘기한 게 자기장이라는 단어부터 들어갈 거야. 자기장이라는 건데 이게 중3에서 맨 처음에 배우는 거야. 중3에서. 알겠니? 전에도 내가 너희들한테 한번 해준 거겠지만 우리는 장이라는 걸 3개 배워. 3개. 전기장. 그 다음에 뭘 배워? 중력장. 우리는 장을 3개를 배우는 거야. 3개를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중력장.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힘이 미치는 공간.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이걸 중력이라 그러지. 그 중력이 무한대까지 미칠까? 그러지 않아. 중력이라는 힘이 무한대까지 미치는 게 아니라 이 중력이라는 힘이 어디까지 미쳐? 우리 대기권까지만 미치는 거야. 대기권까지만 미치는 거야. 그래서 대기권 밖에 있으면 우리는 중력이라는 힘을 받지 않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 불러? 중력장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니? 그럼 전기장은 생략하고 그러면 자기장은 뭐냐라면 자기장은 뭐냐 그러면 여기다 자석을 둬. 자석을 두는 거야. 자석을. 됐니? 자석을 두는 거야. 자석을 두면 그 자석의 힘이 어디까지 미치냐라는 거지. 그 자석의 힘이 어디까지 미치냐라는 거야. 어디까지 미쳐? 그걸 자기장이라 그러는 거야. 그걸 자기장. 그러니까 자기장은 그 자석을 두었을 때 그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의 공간이야. 저 자석에 힘이 미치는 공간. 됐니? 저 공간을 어떻게 찾으면 되냐라면 철가루 같은 걸 뿌려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다 철가루 같은 걸 막 뿌려보면 어느 지점까지는 이 자석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철가루들이 규칙적이게 힘을 받는데 어느 공간에 벗어나면 철가루한테 어떤 힘도 받지 않아. 아, 그러면 이 자석의 힘이 여기까지 미치는구나.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라고. 자기장. 됐니?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도 하나 둬야 되는데 어차피 그러면 이 공간은 자석의 힘, 그걸 자기력이라 그래.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니까 자기력의 힘의 방향도 하나 알아둬야 돼. 그럼 자기력의 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그럼 인간이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건 정한 거야. 중력의 방향은 보여. 왜? 떨어졌잖아. 중력받아서. 그래서 중력의 방향은 그냥 그 물체가 힘받아서 속도가 변하는 방향,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뭐야? 보이는 거야. 근데 자기장의 방향은 분명히 여기서 자석에 힘이 있는데 그 힘, 이 세상의 모든 힘은 특정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 그걸 모르겠어. 그래서 정한 거야. 어느 쪽에서 나와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고 정한 거야. 이렇게 정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간다고 정한 거야. 정한 거. 인간이 정한 거야.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에서 나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여기까지 됐어? 또는 이 자기장의 방향을 정하고 나니까 여기다가 내가 나침판을 갖다 두면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하고 우리가 정한 방향하고 같아. 그래서 나침판을 두면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이라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나침판을 계속 쓸 건데 나침판 갖다 둬서 그 나침판의 N극이 향하지. 그럼 그게 자기장의 방향인 거야. 이게 자기장인 거야. 나는 이제 자기장을 정확하게 알려준 거야. 두 번째, 자기장을 하나 더 알아야 돼. 그러면 자기장인데 하나 더 있어. 그러면 그 자석의 힘, 즉 다시 할게.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인 거지. 근데 봐. 지구도 나침판을 두면 나침판이 한 방향을 가리킨다는 걸 발견한 거지. 알아? 니는 나침판 볼 줄 알아? 나침판을 두면 지구에서는 항상 그 나침판이 한 방향을 가리킨다. 알겠니? 그게 뭐 때문에 그래? 지구에 일정한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 지구는 일정한 자기장이 있어. 잘 봐야 돼. 지구가 있지. 일정한 자기장이 있어. 그래서 언제나 북쪽이 됐니?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나침판의 N극이 언제나 북쪽을 가리키는 거야. 그럼 지구의 나침판의 방향이 북쪽을 가리키니까 지구 자기장의 방향은 언제나 북쪽을 향해 가는 거야. 그럼 이건 기본적인 건 알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까? 지구 자기장은 왜 생긴 거야?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이지. 그럼 지구엔 자석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지구엔 자석이 있다는 거야.
알겠니? 지구엔 자석 있어. 엄청나게 큰 자석이 있지. 지구에 있는 자석이 누구야? 지구에 있는 자석. 핵. 지구 핵 속에 엄청나 크나큰 자석이 있는 거야. 지구 핵 속엔 어마무시하게 큰 자석이 있는 거야. 알겠니? 혹시 지구과학 하는 친구들 이거 배우지? 됐어요? 그래서 이 핵이 지구 자석인 거야. 됐어요? 그리고 항상 핵 속에서 됐니? 여기가 무슨 자기장이야? 됐어요? 설마. 얘 무슨 극이야? S극. 여기가 N극이야. 알겠니? 이게 N극이야. 됐어요? 그래서 북쪽이 S극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야 나침판이 언제나 N극이 북쪽을 가리키는 거야. 알겠니? 이건 지구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은 언제나 북쪽이 N극을 가리키는 거야. 나침판이. 알겠니? 그래서 나침판이 가리키는 걸 지구 자기장, 자기장이었습니다. 자기장이다. 자기장이야. 됐니?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이야. 자, 하나 더. 자기장. 어마무시한 거 있어, 이제. 자기장이 뭔 줄 알았지? 자, 하나 간다. 우리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우고 고1 때도 배우는 거야. 웨르스 테드라는 사람이 있어. 스웨덴의 과학자야. 됐니? 나랑 굉장히 친했어. 아주 테드라고 유명했어. 엄청난 걸 발견해. 우리 태령이가 안 믿겠다는 표정인데 한번 오라 그럴게 내가. 그래서 테드인데 죽었다. 친했는데 먼저 갔어. 알겠니? 나랑 굉장히 친했어. 됐니? 얘가 엄청난 걸 발견해. 아주 엄청난 걸. 바로 뭘 발견하지? 전류가 흘러. 전류가 흘러. 이건 지구 역사를 바꿔버리는 거야. 지구의 모든 역사를 그 사람이 바꾸는 거야. 전류가 흐르지? 전류가 흘러. 전기가 흘렀다는 뜻이야. 전기가 흐르지? 그랬더니 이 주변에 뭐가 생겨? 자기장이 생겨.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겨. 그러니까 테드 이전에는, 웨르스 테드 이전에는 자기장이라는 건 자석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야. 자기장은 지구 중심의 핵에서 지구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거야. 알겠니?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건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웨르스 테드가 저걸 발견해. 전류가 흐르네? 자기장이 형성돼.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물체에다가 자석을 갖다 대지. 다시. 전류가 흐르는 물체에다가 나침판을 갖다 대지. 그럼 나침판이 막 뱅글뱅글 돌아. 니네 TV 주변에다가 나침판을 갖다 대봐. 그러면 나침판이 방향을 막 지멋대로 막 잡아. 알겠니? 에어컨 주변에다 나침판을 갖다 대봐. 에어컨 주변에 나침판이 막 뱅글뱅글 돌아. 알겠니? 나침판은 뭐야? 자석이야. 니는 나침판 자석이 아니? 됐니? 자식, 머릿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걸, 이걸 개념을 모르니까 저 뒤에가 너무 어려웠던 거야. 아는 사람들은 쉽게 했을 거고. 자, 하나 암기. 전류가 흘러.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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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기본인 거야. 됐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 자, 봐. 그래서 요즘 들어 문제가 되는 거 있지? 이게 지구야. 그럼 지구에 뭐 있어? 핵. 그럼 여기 카우스가 서 있겠지? 됐니? 선생님은 나의 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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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 약 3만 년 전부터 조상 대대로 내가 진화되어서 왔겠지? 그럼 인간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저 지구 자기장의 일정한 영역을 받아서 진화된 거야. 모든 인간은 특정한 지구 자기장의 일정한 영역을 받아서 진화된 동물이야. 그랬겠지? 됐어? 여기까지 되겠지? 근데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너네 형편이 어렵잖아. 선생님 집에는 TV가 벽에 걸려 있어. 몰라 돼. 물론 그렇지 않은 데들도 있는데 우리 집은 그렇다는 거야. 나 형편이 좋으니까. 알겠니? TV가 벽에 걸려 있다는 거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지. 여기 있는 창만 해. 괜찮아. 뭘 부러워할 필요 없어. 그러면 우리 집 TV는 이렇게 크고 나는 그 앞에 앉아서 TV를 본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전자파가 노출돼서 건강에 안 좋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그 자기장이라는 말을 전자파라는 말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TV에 엄청난 전류가 흐르겠지. TV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러니까 그 TV에 엄청난 양의 뭐가 생겨? 자기장이 형성되겠지. 근데 나는 지구 자기장만 봤다가 TV를 보는 그 순간에는 전기로부터 나오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겠지. 그게 우리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줄 거라는 거지, 지금. 알겠니? 그래서 대형 가전제품을 옆에다 두고 사는 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지.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은 안 됐지만 우리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 이렇게. 송전탑이 지나가. 알겠니? 어느 마을에 송전탑이 지나간다고, 어느 마을에. 그럼 이 송전탑이 지나는 마을 사람들의 암 발생률이 송전탑에 지나가지 않는 마을과 비교했을 때 암 발생률을 쭉 비교한 통계치가 있는데 송전탑이 지나가는 동네에 암 환자가 훨씬 더 많아. 됐니? 왜? 여기에 엄청난 양의 전류가 흐르겠지. 엄청난 양의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에 엄청난 양의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마을에서 밥 먹고 살고 자고 농사 짓고 사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요즘은 송전탑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야. 알겠니? 지금 뭘 얘기해 주고 싶은 거야? 나는 너희들한테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야.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된다. 알겠니?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는 냉장고가 내 키만 하고 문이 양쪽으로 열려. 그래서 냉장고도 가서 빨리 꺼내서 와야 돼. 알겠니? 그 앞에서 뭐 먹을까 보면 엄청난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네, 말 알겠니? 그래서 요즘 나오는 모든 전기 제품은 뭐해? 저 자기장을 차단하는 장치를 달아서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 가전제품 살 때 보면 전자파 차단 제품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알겠니? 학교 공부를 할 줄 알아야 전자파가 차단인데 뭔 말이야? 전자파는 뭐야? 어디서 전자가 날라오나? 알겠니? 선생님, 전자파는 전자가 날라오는 파동이에요. 뭐,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알겠니? 됐어? 우리 머릿속에 뭐가 각인돼 있어야 돼. 내가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각인이 안 돼 있으면 모든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야.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야. 이제 이게 됐다. 우리 이제 그걸 다 안다. 그러면 다 설명이 돼. 이제부터 설명하는 것들이. 이걸 몰라서 여러분들이 뭔 설명도 이해를 못했던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자 갑니다.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된다.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된다.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된다.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된다. 알겠죠? 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석부터 먼저 가르치래. 우리는 엄청난 걸 오늘 배울 거야. 자석, 그리고 자석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 배울 거야. 자석. 어려운 얘기야. 어디 갔어? 여기 있어. 자, 봐. 이제 외워야 돼. 우리 전 시간에 끝날 때 내가 그냥 설명 9시에 설명을 못 해주고 그냥 끝난 거야. 자, 봐. 어떤 게 자석이 되냐라는 거지. 똑같은 거야. 자, 간다.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되더라. 이건 나중에 화학 시간에 또 배우게 될 거야. 자, 봐. 우리가 잘 봐야 돼. 지금부터 이제 외우기도 해야 되니까. 원자를 확대해서 그려본 거야. 전 시간에 이걸 했다. 원자 핵이 있는 거야. 핵이 있는 거야. 그럼 원자 핵이 있으면 원자 핵 주변에 뭐가 돌아? 전자가 도는 거야. 근데 우리 이것도 이제 배울 거야. 오늘 전자가 이 방향으로 돌아. 이게 전자가 돌아. 이제 전자가 이 방향으로 돈다. 그런데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지. 됐니? 그럼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돌아야 돼? 항상 전자 이동 방향과 전류 이동 방향은 반대야. 알겠니? 그래서 전자 이동 방향이 요 방향이라고 나오면 전류는 언제나 요 방향으로 흐르는 거야. 전류는 이렇게.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흐르는 거야. 언제나 알아둬야 돼. 전자 이동 방향과 전류의 이동 방향은 무조건 반대야. 알겠니? 그래서 원자. 물질을 쪼개다 보면 원자 내에 전자가 핵을 돌아. 전자가 도는 거야. 그럼 전자가 돌면 원자 내 뭐가 흐르는 거야? 전류가 흐르는 거지. 원자 내 전류가 흐르겠지. 그럼 방금 전에 뭐라 해서 전류가 흐르면 뭐가 형성된다고?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원자 내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야.
됐습니까? 원자 안에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잘 봐. 이거 니네 중학교 때도 배우긴 했을 텐데 아까 내가 웨르스 테드라는 사람 얘기했는데 테드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까지는 테드가 발견한 거야. 두 번째, 까먹었어. 그 사람 누구지?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을 알아낸 사람. 이거. 앙페르. 어우씨, 오래됐어. 내가 안 만난 지. 걔하고 나랑 사이가 안 좋아. 앙페르는 나랑 사이가 안 좋아서 안 만나서 내가 까먹었어. 앙페르라는 사람은 뭘 알아냈냐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건 테드가 알아냈지. 근데 앙페르는 그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알아낸 사람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른 나사의 법칙. 그래서 오른손가락을 잡아 쥐고 전류가 됐니? 뭐 엄지손가락으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어느 쪽? 4개의 손가락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거야. 맞나? 오래간만에 하니까 전류박이. 그렇지. 전류가 맞나? 아닌데? 4손가락. 야, 나 이번에 중3 때 가르치고 안 가르쳐서 그런가? 4개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야. 그렇지. 4개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야. 됐니? 엄지가 뭐가 돼야 돼? 자기장의 방향이야. 오이씨, 오래간만에 하니까 색깔이네. 됐니? 이게 전류가 어느 쪽으로 흘러? 아, 여기로 흘러네. 그러면 오른 나사로 이렇게 4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 이거 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돌리면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원자는 지금 이쪽으로, 원자는 이쪽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어느 쪽이야?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야. 자, 이게 원자 내 무슨 운동에 의해서, 이건 전 시간에 한 거지? 무슨 운동에 의해서? 궤도운동, 공전운동이라 그래. 원자 핵을 공전하면서 전류가, 전자가 이동하면 전류가 흐른 거야. 앞으로 내가 전류 흐른다는 건 전자가 이동했다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서 어떻게 돼? 자기장이 형성된 거야.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원자는, 이건 화학 시간에 나중에 가서 배워. 화학 시간에. 이렇게 전자가 스스로 돌기도 해. 얘 회전 방향이 이 방향이네. 스스로 돌기도 해. 스스로 돌기도 해. 됐니? 회전 방향으로 얘 전자가 이렇게 스스로 돌아. 이렇게. 그럼 전자가 이 방향으로 도니까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돌겠지. 이 방향으로. 전류는 이 방향으로 돌겠지. 전자 이동 방향과 전류의 이동 방향 반대니까. 됐어요? 그럼 얘도 어떻게 돼? 전류가, 내 손가락으로 전류가 이 방향으로 도네? 그럼 이 방향으로 도니까 어떻게 돼? 엄지가 아래쪽을 가리키네? 그럼 이렇게 도는 거야. 그럼 얘는 스스로 도는 거지. 됐니? 이걸 스핀을 뭐라 그래? 자전운동이라고 하면 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원자 내에서도 전자는 공전운동과 자전운동을 동시에 하는 거야. 그래서 공전에 의한 자기장, 스핀, 자전운동에 의한 자기장. 됐니? 즉 원자 하나.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 원자 하나에서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야. 됐니? 이걸 우린 뭐라 그래? 원자자성이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얘는 지금 어때? 원자 아래 방향으로 자기장 형성되고, 스핀 운동에 의해서 아래쪽이야. 그 다음에 궤도 운동에 의해서 아래쪽이야. 그래서 원자 내에서 자성을 띠게 되는 거지. 얘는 원자 내에서 자성을 띠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반대되는 애도 있어요? 네, 반대되는 애도 있어요. 스핀을 반대로 돌았어. 얘는 스핀을 반대로 돌자. 얘는 스핀을 반대로 돌아버리면 이렇게 만약에 전류가 흘러버려? 그럼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럼 얘는 N극이 어느 쪽으로 생겨? 위쪽으로 생기겠지. 스핀 운동에 의해서 N극이 위쪽으로 생겼어. 근데 궤도 운동에서 N극이 이쪽으로 생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원자 하나 내에서 됐니? 공전과 자전 운동에 의해서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되는 거야. 왼손 오른손으로 하면 안 되지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니? 그래서 원자 내에서 돼야 돼, 자기장이? 원자 내에서 자기장이 상쇄돼 버리는 거야. 그럼 그 원자 자체는 어때? 자성을 띨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원자는 자성이 있고 어떤 원자는 자성이 없게 되는 거야. 내 말 이해 갔죠? 여기까지? 그래서 원자 자체가 자성을 띠는 애가 있고 원자 자체가 자성을 안 띠는 애들도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크게 원자 내에서 자성을 띠는 게 있고 원자 내에서 자성을 안 띠는 게 있는데, 됐니? 봐봐. 이제 원자 내에서 자성을 띠는데 그 자성이 너무 세. 지금부터 잘 봐야 돼. 이 말이
이걸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원자 내에서 자성이 너무 세. 여기까지 됐지? 원자 내에서 자성이 너무 세. 그래서 원자는 자성이 세지. 그런데 그 원자들이 어떤 구획을 가져. 이렇게. 자기 구역이라 그래. 구획, 구역.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봐. 녹화하는데 괜찮나?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이지? 됐니? 대한민국 사람들 어때? 개성이 너무 세. 엄청난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 각각의 개성이 너무너무 센 거야. 알겠니? 다른 나라보다 자성이 센 거야. 근데 그 개성이 센 나라에서도 여기는 전라도, 여기는 경상도, 여기는 충청도 이렇게 각각의 구획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은 개성이 각각 센데 전라도 애들은 또 전라도 애들끼리의 성질이 강해. 알겠니? 경상도 애들은 각각의 자성이 센데 각각의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 다 성질이 세긴 센데 얘네들의 성질 조금 다르고 얘네들의 성질이 조금 다르지. 근데 각각은 있는 거야. 무슨 말이야? 자성을 띠고 있어. 각각 모든 원자는 자성을 띠고 있는데 이쪽 구역은 다 이쪽으로 자성을 띠고 있네. 이쪽 구역은 다 이쪽으로 자성을 띠고 있네. 이쪽 구역은 다 이쪽으로 자성을 띠고 있는데 특정한 구역에 따라서 자성이 다 다르다라는 거야. 너무 자성이 세서 그래. 알겠니? 그런데 상자라는 애는 됐니? 각각 자성이 세긴 한데 구역이 없어. 구역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예를 들까? 각각 개성은 센데 됐니? 뭐 전라도나 경상도나 뭐 특별한 지역색이 없어. 그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자성을 센데 센 애들 중에서 어떤 구획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고 그냥 특정한 구획이 없는 애들도 있어. 그래서 구역이 센 애들은 어때? 자성이 너무 세, 이 새끼들은. 그래서 자성이 센 거야. 얘네들은 강자성체. 그냥 자성을 가지고는 있는데 구획은 없어. 이런 애들은 상자성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쌤 말 이제 갔어요? 됐니? 갑자기 지역 감정을 조성하는 데서 별로 안 좋다, 야. 됐어요? 그러니까 구획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야. 됐니? 그러니까 강자성체들은 구획이 있는 거야. 됐니? 상자들은 각각 자성을 띠고는 있는데 구획이 없는 애들이야. 그 다음에 반자들이야.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강자나 상자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데 반자야, 반자. 반자? 원자 자성들이 자성이 없어. 원자 자체가 자성이 없어. 원자 자체가 자성이 없어. 왠지 알지? 원자 자체가 자성이 없어.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제가 반자성체라고 부르는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나눈 거야. 아, 이제 뭘로 나누는지 알겠지? 강자, 상자, 반자다. 자성을 왜 띄는 줄 알았지? 됐습니까? 다시 가자. 그럼 강자는 자성이 너무 세지? 자성이 센 거야. 알겠니? 그래서 봐. 여기서 중요한 거야. 강자지. 강자는 외부 자기장을 갖다 댔어. 외부 자기장을 갖다 댄 거야. 이 그림이. 여기가 N극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외부 자기장이야. 여기가 N극이야. 나침반이 가리키는 거,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N극이야. 그럼 여기가 S극이겠지. 됐니? 외부 자기장을 갖다 대면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구획이 다 어떻다는 거야? 그 방향을 가리키는 거야. 알겠니? 대한민국이야.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역색이 세.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뭐 이렇게 세. 알겠니? 어마무시하게 세단 말이야. 지역색도 세고 뭐 세. 근데 갑자기 어떻게 돼? 국가가 위기가 닥쳐. 그럼 지역색 같은 건 없어. 그걸 언제 알아? 전쟁을 치러보면 알아. 임진왜란이 터졌어? 경상도, 전라도 상관없어. 그냥 일단 가자 하고 왜군부터 밀어내. 그리고 그게 끝나면 어떻게 돼? 또 다시 싸워. 언제 알 수 있어? 나는 임진왜란 때는 안테나가 없었고 IMF 때 있었진 않았어. 1997년이니까 나 4살 때인가 보다. 나 몇 년생이지? 나 몇 년생이야? 96년생이야?
95년생이야? 있었나 보다. 그럼 3살 된가 봐. 알겠니? 기억이 안 나.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고. 국가가 부도났어. 국가가 부도났는데 어떻게 했어? 집에 있는 금을 다 들고 나왔어, 사람들이. 금 모으기 운동. 전 세계에서 아무도 그런 아이디어를 낼 거라고 생각지 않지.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어차피 우리나라 돈은 안 받아. 알겠니? 우리나라 돈이 휴지가 됐거든. 알겠니? 선생님 친구가 IMF 때 독일로 국비 유학을 가게 돼 있어. 카이스트 다니다가 카이스트에서 국비 유학으로 가게 돼 있어. 그래 나랑 막 갔다 와라. 나는 애들이나 가르칠게. 너는 새끼야 뭐 가고 막 그러고 막 그러는데 IMF 딱 터졌어. 잊어먹질 않아 내 친구를. 그래서 우리나라 달러가 우리나라 달러 원화가 1달러에 1,000원, 1,200원 할 때야. 1,000원, 1,200원, 1,000원. 보통 한 1,100원 했단 말이야. 2,300원까지 돼.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지. 그래서 국가에서 돈이 없으니까 국비 장학생이 취소돼 버렸어. 평생 그거 하나 믿고 공부만 했는데 그때가 걔 아무튼 있었어.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 우리 학원을 왔단 말이야. 우리 학원에. 뭐 갈 데가 없으니까 취직도 안 되고 공부만 하던 애인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우리 원장님한테 내 친구 카이스트 이번에 박사 과정은 끝나긴 했는데 독일 못 갔어요. 했더니 우리 원장님 졸라 좋아하시는 거야. 데리고 와. 그 월급 많이 줄게. 그거 데려왔지. 우리 학원에서 강의했지. 그날 잘렸어. 왜? 가르쳐 본 적이 없잖아. 머리 아는 건 되게 많고 화학 전공이니까 들어가가지고 어때? 어마무시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애들한테 막 방사능이 어쩌고 저쩌고. 애들 바로 잘렸어. 나중에 얘한테 얘기해 줄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위기가 오면 이런 뭐가 없어. 없어. 알겠니? 위기가 오면. 그러니까 구획이 나눠져 있던 애들이 외부 자기장이 들어오면 그 획의 경계가 없이 모두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돼? 자화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지. 바로 뭐야? 외부 자기장이 사라져. 외부 자기장이 사라진다. 딱 사라지지. 그래도 어때야 돼? 그 자화된 게 없어지지 않아. 이게 대표적인 뭐가 돼야 돼? 강자성체야.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한 위기가 딱 오고 나서 때 그게 해결이 딱 되지. 그로부터 때 지역색이 어때? 굉장히 옅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그러면서 지역색이 사라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자화, 강자성체야. 다시 봐. 상자하고 강자하고 구별만 할 줄 알면 돼. 이런 건 틀려오는 애들이 없는데 잘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 돼. 강자 뭐야? 원자가 자성을 띄워. 근데 자성이 너무 세서 자성이 띈 구획을 나눠 갖는 거야. 구획이 있는 거야. 그러다 외부장이 나타나면 외부자기장 방향으로 모든 구획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외부자기장이 사라져도 그 구획은 없어지지 않는 거야. 대표적으로 철이 그래. 철, 자석에다 붙여놓지. 그럼 어떻게 돼? 자석에서 떨어뜨려 놔도 어떻게 돼? 그 철은 자화가 된 게 없어지지 않아. 알겠니? 옛날에는 그 바늘 같은 걸로 예를 들었는데 너희들 바느질 할 일이 없잖아. 옛날 애들은 바느질도 하고 학교에서도 바느질을 가르치고 그랬거든. 니네 바느질 도구함이 있는 건 아냐? 바느질 함? 그걸 뭐라 그러지? 그 바느질 함을 뭐라 그래? 알겠어? 있어? 그 바느질 함엔 항상 자석이 같이 있어. 있어. 바늘 돌아다니면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자석도 같이 넣어놓는 거야. 그래서 그 바늘들이 자석에 붙어둔 거야. 그래야 돌아다니지 않고 위험하지 않으니까. 알겠니? 쏟아지더라도. 알겠니? 그러니까 바느질함에 자석에 바늘들이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바늘을 띄어서 가지고 놀면 어떻게 돼? 걔가 자석화되어 있단 말이야. 왜? 바늘은 철이고 철은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그래. 빨리 가자. 이런 데서 오래 걸릴 필요 없다. 됐죠? 그럼 상자도 마찬가지야. 원자는 자석을 띄죠. 근데 원자 자성이 그렇게 세지 않아서 구획이 나눠져 있진 않아. 알겠니? 외부 자기장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 외부 자기장으로 돼야 돼? 똑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는 거야. 근데 이게 하나 다르지. 외부 자기장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 얘는 그 자기장도 됐니? 이렇게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나열됐던 것들이 그냥 사라지고 다시 자화된 상태가 바로 사라지는 거야.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상자하고 강자가 구별할 줄만 알면 돼.
시험에는 상자는 나오지 않아. 근데 가끔 뭐가 차이 나는지 정도는 물어본단 말이야. 알겠죠? 자, 우리한테는 얘야. 시험에 100% 나와야 되고 우리 인간 삶에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얘야. 알겠니? 얘 누구야? 반자. 그러니까 원자 내 자성 있어 없어? 없어. 원자 내 자성 없다. 근데 이게 매직이야. 외부 자기장. 여기가 N극이네. 그럼 얘가 S극이네. 항상 자기장은 어때야 돼?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화살표가 가리키는 새끼가 N극이야. 근데 봐. 외부 자기장을 갖다 걸었지. 됐니? 그러면 반자성체는 원자 자성이 없었지. 근데 어떻게 돼?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돼버려. 원자 자석들이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돼버려. 어마무시한 일이야. 됐니? 왜 그런 거야? 아까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상쇄됐겠지. 근데 외부 자기장이 영향을 바꿔서 전자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야. 어느 방향으로?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는 거야. 됐니? 모르겠지?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런 그림, 어디 갔어? 이런 그림이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그림인 거야. 이렇게. 됐니? 얘가 반자성체야. 얘가 반자성.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별 볼 일 없어. 아무 것도 없지. 근데 봐야 지금 누가 자석이야? 얘가 자석이야. 해볼게. 잘 봐. 이제 시험에 답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가 N극, 얘가 S극 이렇게. 그러면 이 반자성체에다 N극, S극 자석을 갖다 대지. 그러면 이 반자성체가 외부 자기장의 영향을 받겠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외부 자기장과 반대로 자화돼야 되겠지. 그럼 반대로 자화된다는 건 됐니? 잘 봐봐. 얘가 무슨 극이 되고 S극이 되고 여기에 N극이 되게끔 자화되는 거야. 이렇게. 봐, 얘는 N극이 위에 있는데 얘는 N극이 아래 있지. 반대로 자화된 거야. 그러면 얘 S극, 이 자석도 S극, S극과 S극이 무슨力이 생겨야 돼? 청력이 생겨야 되겠지. 자기력에 청력이 생기는 거겠지. 이 청력에서 얘가 둥 뜨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반자성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리고 저렇게 붕 뜨는 걸 우리 뭐라 그래? 초전도 현상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이게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 이거 반자성체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거야. 반자성체에서만. 이제 반자성체 뭔지 알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반자성체에서도 아무 때나 나타나는 건 아니고 됐어요? 왜 그래? 이 반자성체가 아까 뭐라 했었지? 전자하고 원자 안에 전자가 뱅글뱅글 도는 그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됐니? 그러면 그 전자가 잘 돌아야 되겠지.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 원자 안에 저항이 작아야 돼. 이런 건 알 필요 없어. 원자 안에 저항이 작아야 돼. 근데 원자 안에 저항이 작게끔 만들려고 해서 어때? 우리가 임계 온도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저 반자성체에 따라서 온도가 어느 온도 이하로 내려가야 저 반자성체의 성질이 강해진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모든 반자성체라고 해서 다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임계 온도 이하에서 저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됐니? 그래서 임계 온도가 몇 도냐면 보통 마이너스 한 270도씨 정도에서 임계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그러니까 저게 마이너스 270도씨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됐니? 그래서 니네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저 현상을 만들기 위해서 액체 질소를 뿌려가면서 실험한다고. 그러면 액체 질소가 기화되면서 엄청나게 온도를 낮춰. 그때 나타나는 거야. 근데 지금 봐. 우리가 연구를 거듭하지. 그래서 현재 얘가 한 마이너스 100도씨 정도에서 임계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현재. 우리 기술력이 많이 좋아진 거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카이스트의 모 실험실에서 상온에서 임계 현상이 나타나는 걸 발견했다 그랬어. 상온이면 25도씨야. 저게 25도씨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발견하면 지구의 역사가 뒤집어지는 거지. 왜 그러겠어? 그렇지. 모든 물질은 지면에서 떠서 다닐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영화 속에서 봤던 거, 자동차가 떠서 다니는 거, 다 얘야. 됐니? 잘 봐. 하나만 예로 들어줘. 이건 나중에 면접할 때 보는 거야. 만약에 저게 상온에서 가능하면 우리는 아스팔트를 깔 필요가 없지. 그치? 아스팔트를 안 깔면 되지. 아스팔트 대신 뭘 깔면 돼? 그렇지. 저 반자성체를 깔면 되지. 아스팔트가 안 깔고 반자성체를 깔아. 그리고 모든 자동차는 뭘로 만들어? 바닥에 자석으로 만들면 되잖아. 그럼 그 아스팔트 위에 저 자석이 올라가면 뜰 거 아니야. 그럼 자동차가 떠서 다녀봐. 그럼 승차감이 어때? 꿀렁꿀렁할 것도 없지. 그 다음에 마찰이 없을 때니까 어때? 그래, 어마무시한 속도로 갈 수 있잖아. 그지? 뭐 시속 몇백 킬로미터 이런 건 일도 아니겠지. 됐니? 그래서 저게 산업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란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 영화 같은 거 보면 다 지구 내에서 물질이 떠서 다닌다는 건 얘가 만들어졌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 정도만 해. 시험에서 만들 수는 없어. 여기서 용어 알아야 될 거 뭐야? 초전도 현상, 임기온도. 누가 반자성체? 얘 반자성체. 얘 자석. 그 다음에 요거 극은 물어봐. 여기까지 시험에 나와. 얘가 N극이야. 그럼 얘가 무슨 극이야? 이렇게 뭐 이건 나온단 말이야. 알겠니? 그럼 얘가 무슨 극이겠어? 얘가 N극이면 여기 S극이고 얘를 띄웠으니까 얘가 S극이 돼야 되겠지. 이건 나와 시험에. 알겠니? 그래서 반자성체까지는 알고 있읍시다. 됐죠? 반자성체였습니다. 그래서 반자성체 뭐야? 원자의 자성은 없어. 외부 자기장을 갖다 걸었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로 자화돼. 그리고 외부 자기장을 치워버리면 어떻게 돼? 다시 자성이 사라지는 거야. 정확하게 알았지 이제? 자성에는 뭐 있어? 강자, 상자, 반자가 있는 거야. 강자, 상자, 반자가 있는 거야. 구별할 줄만 알면 돼. 나머진 됐습니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읽어만 봐. 이런 거 우리 중학교 때도 나오잖아. 강자성체 어디다 활용하는 거야? 이렇게 활용하는 거지. 이거 뭔지 알지? 됐니? 한번 자화시키면 어떻게 돼? 자화가 다시 되돌아가지. 앉는 걸 이용해서 만든 거지.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저 뒤에서 다시 나와, 원리가. 됐니? 그 다음에 얘 강자성체야. 얘 뭔지 알지? 전자석 기준기. 간단해. 폐차장 같은 데 가면 있어. 폐차장 같은 데 가면. 학생들 잘 모르나? 고물상 같은 데 가면, 됐니? 잘 봐. 이렇게 집게 손으로 해서 철근을 이렇게 들어 올려. 그래서 옮기는 게 있어.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쇠덩어리 있어. 쇠덩어리. 그냥 둥글둥글한 뭉치덩어리, 쇠덩어리 같은 거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쇠덩어리가 뭉친된 게 어떻게 돼? 고물상 밑에 이렇게 뚝 떨어져. 그런데 어떻게 돼? 들어 올리면 어떻게 돼? 그 쇠덩어리에 엄청난 것들이 붙어서 올라온단 말이야. 뭐겠어? 쇠덩어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구 형태로 생겼어. 근데 요 안에 뭐가 있어? 도선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돼? 이 쇳덩어리가 뭐가 되는 거야? 자석이 되는 거야, 자석. 전류가 흐르면 뭐 형성된다 해서?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쭉 가서 옮겨서 떨어뜨리고 전류 버튼을 누르면 그 쇳덩어리에 전류가 흘러. 그럼 그 쇳덩어리가 뭐가 되는 거야? 자석이 되겠지? 그래서 들어 올리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떨어뜨릴 때 어떻게 돼? 전류를 끊어버리면 되지. 전류 끊어버리면 걔가 자성을 잃어버리겠지? 그럼 뚝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자석 기준기라 그래. 이런 것도 우리가 생활 속에 쓰는 것도 있죠. 고무자석, 그 다음에 자기 저항 메모리, 그 다음에 감응 테이프, 이런 거 강자성체로 만든 테이프예요. 여기 문제는 넘어가고 계속 간다. 지금부터 되게 중요하죠.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기장의 방향, 자주하는 세기야. 이것도 고1 때 나왔던 건데 계속 가는 거란다. 문제 넘어왔어. 자, 보자. 아까 했던 거야.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엄지손가락, 자기장의 세기야. 무슨 말이야? 이건 우리 1학년 때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고1 때. 우리가 고1 때 계산은 안 해서 오늘은 계산할 거고, 근데 여기서 기본적인 건 뭐 해야 되는 거야? 잘 봐. 전류가 흐르면 뭐 된다고?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된다고?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알겠니?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야. 그 첫 번째,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자, 간다. 여기가 전류라는 거야. 여기 전류가 흘러. 됐어요? 그러면 이 주변에 뭐가 형성돼? 자기장이 형성되겠지. 그 자기장이 형성되니까 여기 A, 여기 B, 여기 C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그럼 A, B, C 어디가 자기장이 세기가 셀까라는 거야. 거리가 가까울수록 세겠지. 알겠니? 그러니까 집에 벽걸이 없잖아. 벽걸이 TV가 있잖아. 멀리서 보는 거야. 멀리서. 알겠니? 또 형편이 어렵다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거리가 멀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집은 너희들 뭐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커. 그래서 TV가 좀 멀리에 있다고. 난 여기서 딱 보고. 왜? 과학을 아는 자. 표정이 되게 떨떠름하다. 선생님 집에 한번 와. 알겠니? 내가 멀리서 TV 한번 보여줄게. 그리고 벽에 걸려있는 TV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면 하이마트를 가봐. 있어. 알겠니? 자, 됐다. 됐니? 그래서 거리가 멀수록 어떻게 해야 돼? 자기장이 약해지는 거야. 됐니? 이건 너무나 당연한 소리잖아. 그치? 두 번째, 전류가 셀수록이야. 그러니까 강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센 거야. 그래서 내가 생성되는 자기장의 세기,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지? 그래서 생성된 자기장의 약자를 B라 그러는데 생성된 자기장의 세기는 됐니? 뭐에 비례하고?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라는 거야.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건 아까도 잠깐 얘기했죠? 송전탑이 무서운 거야. 송전탑. 그러니까 이 송전탑에 어마무시한 전류가 흘러가잖아. 그럼 여기에 엄청난 양의 자기장이 형성돼 있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냐고.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TV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큰 TV는 전류가 많이 흐른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다민이처럼 집에 이렇게 조그마한 TV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뭐 집에 그저런 노트북 같은 거 이만한 TV 14인치 TV는 뭐 지가 나와 봐야 그냥 안고 봐. 알겠니? 그 정도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는 거야. 그리고 거리에 반비례하겠지. 그래서 거리에 반비례하는 거야. 거리. 그래서 거리에 멀리 떨어져야 돼. 이게 송전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혹시 여러분들 시골에 가서 땅 살 일 있어? 그 땅 살 때, 시골 땅 살 때, 알겠니? 싸다고 사면 안 돼. 가봤는데 송전탑이 있어, 집에. 내가 땅을 샀는데 그 땅에 송전탑이 있어.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알겠니? 됐어요? 실제로 송전탑 밑에 농사 짓는 논들도 있고 밭들도 있잖아. 근데 실제로 보면 진짜 논농사도 농사도 잘 안 되더래. 식물들도 잘 안 자라고 그러더래. 알겠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피해를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았어, 지금까지. 증명할 수가 없잖아. 송전탑 밑에 누구 살려둘 수도 없고. 알겠어? 근데 피해가 있대요. 알겠죠? 그러니까 시골에 땅 살 때 가봐서 사. 알겠니? 가봐서 사면 되겠죠. 아니면 능력이 되면 이렇게 싼 땅을 사고 능력이 되면 송전탑을 철거해버려. 알겠니? 송전탑을 가서 끊어버리든가. 밤마다 올라가서 끊어. 안 되겠다. 올라가서 끊다가 뒤진다. 알겠니? 몇십만 볼트야 저거. 알겠어요? 그래서 너무 쉬운 얘기야. 됐죠? 당연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바로 뭐야?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거하고 두 번째, 자기장의 방향을 구할 수 있어야 돼. 다시 볼게. 우리는 지금부터 자기장을 계산할 건데 자기장은 옛날에는 벡터라는 얘기를 많이 썼는데 요즘 벡터라는 단어를 안 써서 자, 봐. 무슨 말이냐면 자기장도 힘의 영역이지. 그러면 똑같은 힘이라도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하자. 됐어? 이렇게 힘이 하나 작용하자고. 근데 이렇게 힘이 하나 또 작용하자고. 그럼 이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는 얼마야? 이 힘 두 개를 더해야 되는 거지. 그럼 반대로 하나는 힘이 이렇게 작용하자고. 됐니? 그럼 이 힘은 빼야 되겠지. 그러니까 힘은 더하거나 뺄 수 있단 말이야. 뭐에 따라서? 방향이 같을 때 더하고 방향이 반대일 땐 빼야 되겠지. 이게 힘의 방향에 따라서 물리적량이 다르다 그래. 이런 걸 벡터량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자기장도 자석에 힘이 미치는 공간이지. 그러니까 자기장이 형성되는 건 이게 자기력이야. 그럼 이것도 자기력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됐니? 자기장이 형성되면 자기장이 하나 있으면 모를까? 자기장이 두 개 같은 거 있으면 힘의 방향이 같으면 더할 거고 힘의 방향이 같으면 더할 거고 힘의 방향이 반대면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장도 합치고 빼고 더하고 나누고 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방향이 중요한 거야. 방향이.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됐니? 자기장을 구할 때 자기장의 크기 구하는 거.
두 번째, 자기장의 방향을 구할 겁니다. 자기장의 방향을 구할 겁니다. 방향을 구할 겁니다. 됐니? 그래서 자기장을 방향을 구하는 걸 우리가 중3에 배웠을 거야. 알겠니? 중3 때 배웠어? 알아. 졸업할 때 다 두고 나온 거. 이게 내가 중학교 강의 가끔 가면, 중학교 교실 같은 데 가면 니네가 두고 간 지식들이 막 흘러다니는 거 내가 많이 봤단 말이야. 알겠니? 자기장의 방향 어느 방향이냐? 엄지를 전류에다 맞추는 거야. 직선 도선일 때. 그러면 내 손가락의 끝, 내 손가락의 끝, 이 네 손가락의 끝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야. 그럼 자기장의 방향이라는 건 이 네 손가락의 끝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되는 거야. 나침판을 뒀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3 때 겁나 많이 했을 거야. 그래서 얘가 평면일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엄지가 이쪽이야. 오른쪽은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평면으로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쪽은 어떻게 해야 돼? 엄지가 전류야. 그럼 얘를 감아줘서 평면상에서 올라온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쪽은 내려가는 장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 얘는 올라오는 자기장이다.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표시하는 거야. 둥글게. 그래서 이런 직선 도선이 흐르면 왼쪽은 너희들 봤을 때 올라오는 자기장이요. 오른쪽은 내려가는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야. 이걸 평면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야. 평면 자기장. 내 말 이해 갔습니까? 이게 자기장이야. 자기장. 그러니까 자기장은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야. 됐어요? 방향은 오른 나사의 법칙을 사용하는 거야. 오른손. 자, 간다. 이렇게. 요건 잠깐 넘어가고. 이렇게. 봐봐. 얘부터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자석의 힘이, 자, 도시, 쏘리. 됐니? 도선이 2개 이상 있어. 도선이 2개 이상이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기장도 2개 이상인 거지. 그럼 우리는 이 자기장을 뭐 할 수 있어? 합차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걸 우리 뭐라 그래? 합성 자기장이라 그래. 그럼 아주 쉬운 거지. 해볼게, 내가. 자, 전류가 이 방향인데. 그럼 전류가 이 방향인 거지. 됐어요? A 전류에 의한 자기장. A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빨간색으로 표현한 거 같네. 잘 봐. 얘 무슨 자기장이야? 올라가는 자기장이야. 전류야. 그러면 이쪽에 왼쪽이, 너희들 봤을 때는 오른쪽이다. 오른쪽이 내려가는 자기장이고, 됐어요? 오른쪽이 내려가는 자기장이고, 왼쪽이 올라오는 자기장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얘 때문에 올라오는 자기장이 형성되고, 얘 때문에 A 때 내려가는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봐봐. 도선 B. 그럼 도선 B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 이쪽은 내려가는 자기장이고 이쪽은 올라오는 자기장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 돼야 돼? 내려가는 자기장이고 이쪽은 도선 B 때문에 올라오는 자기장이고. 됐어요? 그러면 이 공간에서 이 공간 Q 공간은 이 Q 공간이야. 이 Q 공간은 됐어? 도선 A 때문에 내려가는 자기장이지. 도선 B 때문에도 내려가는 자기장이지. 그럼 자기장이 2개가 있는데 얘 때문에도 내려가는 자기장이고 얘 때문에도 내려가는 자기장이니까 여기서 생성된 자기장의 세기는 두 자기장의 합성 자기장이 돼야 되겠지. 구해보면 전류의 세기가 갖다 나왔으니까 요점이다. 됐니? A 때문에 생긴 자기장 A는 됐어? 상수는 생략이야. 거리가 R이니까 거리가 3R 분의 흐르는 전류에 비례하는데 전류가 I입니다. 그런데 B 때문에 생긴 자기장은 B 때문에 생긴 자기장은 거리가 R, 흐르는 전류가 I입니다. I. 그런데 Q점에선 얘는 내려가고 얘도 내려가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 합성된 자기장이 얼마야? 더하면 3분의 4 I의 자기장이 형성돼야 되겠죠. 여기서 3분의 4 I의 자기장이 형성될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런데 봐라. 요 자기장이 중요한데 여기 보자. 예, P점 보자. 요 P점. 이 P점은 얘 때문에 내려가는 자기장. 얘 때문에는 올라오는 자기장. 그럼 얘는 내려가는 자기장이고 얘는 올라오는 자기장이 돼야 되겠지. 그 하나는 내려갈 것이고 하나는 올라오겠지. 근데 거리도 같고 전류도 같으니까 여기선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자기장의 세기는 합력은 얼마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여기는 0이 될 것 같아요. 0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저 끝에는 똑같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직선 도선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직선 도선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2개 있든 3개 있든 4개 있든 그건 어렵지 않아요. 됐니? 각각 하나하나에 뭐가 돼?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지. 올라오는 자기장이 형성될 거냐, 내려가는 자기장이 형성될 거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쉬워요. 됐니? 그러니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구하는 거야. 전류에 의한 자기장 구하는 거.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구하는 거야. 전류에 의한. 되게 쉬운 거야. 그래서 시험에 나와도 이런 것들은 그냥 분수 문제가 돼야 되겠지. 지금 하나 주제 갖고 하는 거야. 야, 많이 졸려? 하나 주제 갖고 하는 거야. 하나 주제 갖고 전류가 흐르면 뭐 생긴다고? 자기장이 생기는 거야.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야. 그 주제 하나 갖고 하는 거야. 두 번째는 이런 자기장이 있는 거야. 이런 건 직선 자기장. 그 다음에 직선 전류의 자기장. 가자. 됐니? 두 번째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쉽시다. 어이구, 우리 유리야. 요즘 유리 크리스탈 됐다 그랬는데. 됐니? 강화 유리가 됐다 그랬구나. 됐니? 강해졌대. 멘탈이. 됐어. 예. 이런 도선은 무슨 도선이라 그래? 야, 이거 고1 때 이거 했지? 한 거라 내가 그냥 넘어가는 거야, 빨리. 됐니? 이거 무슨 자기장이야? 무슨 도선이라 그래? 무슨 도선이라 그러지? 솔레로이드. 한국말로 하면 뭐라 그래? 가문 도선. 이런 도선은 무슨 도선이라 그래? 원형 도선. 됐니? 아까 그 도선은 직선 도선. 그런데 차이점이 있지?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은 엄지의 방향이 뭐의 방향이야? 자기장의 방향이야. 됐니? 그 다음에 손가락 4개가 뭐의 방향이야? 잘못했다. 직선 도선에서는 엄지가 전류의 방향이야. 내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지. 근데 솔레로이드에서는 반대야. 솔레로이드에서는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보통 학생들이 어렵다 그러는데. 됐니? 나봐. 형이야, 자, 봐. 이거 중학교 때 잘하고 왔을 건데 그래도 한번 물어볼게. 이건 지금 고1, 중3 과정이나 고1 과정에서 배웠던 거야. 이렇게 감겨 있어. 그지? 그럼 이걸 무슨 도선이라 그래? 가문 도선 또는 솔레로이드라 그래? 됐어요? 그럼 여기 전류가 흘렀지. 그럼 여기 뭐가 생겨? 자기장이 생기지. 됐니? 어느 쪽이 N극이고 어느 쪽이 S극 자기장이 형성되지? 라는 거야.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우고 온 거야. 간다. 가문도선일 때는 엄지가 자기장이야. 그리고 내 손가락이 전류인데 그 전류를 어떻게 맞춰야 되지? 앞에 보이는 면을 보고 맞추는 거야. 앞에 보이는 면이라는 건 이게 전류면 요 앞으로 보이는 면, 요 도선이야. 요 도선. 요 도선으로 전류가 올라간단 말이야. 다른 것들은 볼 필요도 없는 거야. 다른 것들은 헷갈리기만 하고. 그러면 이게 보니까 앞쪽으로 도선이 전류가 올라가지. 그러면 여기에 있고 요 앞에 너희들 보이는 면이 앞이야? 앞쪽으로 내 손가락만 올리면 되는 거야. 앞쪽으로. 이렇게. 그럼 뒤쪽으로는 자동으로 감아주겠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엄지가 어딜 가리켜? 저쪽을 가리키겠지. 그러면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야. 얘가 N극이고 얘가 S극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석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한 번 더. 이게 아주 저학년 때 배워야 되는데 저학년 때 못 배우고 오는 친구들을 내가 많이 봐서 이렇게. 됐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감아줘 볼게. 이렇게. 그러면 이번엔 여기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야.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긴 게 플러스니까 보이는 면으로 전류가 어떻게 돼? 뒤로 넘어간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앞쪽으로 도선에서 전류가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전류가 앞에 도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뒤쪽으로 전류가 가서 앞쪽으로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앞쪽으로 너희들이 보이는 면으로 앞쪽으로 내려온 거지. 그러면 이쪽이 뭐가 돼야 돼? N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감아주는 건 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되면 얘를 뭐라 그래야 돼? N극, 얘를 뭐라 그래? S극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감긴 전류, 이런 걸 뭐라 한다고? 솔레로이드라고 하는 거야. 그 솔레로이드에서는 엄지와 전류의 방향이 아까 직선 도선과 전류의 방향과 반대잖아. 그리고 이때 생긴 자기장의 세기는 됐니? 뭐에 비례해? 가문수에 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촘촘히 많이 감을수록 이게 가문수야. 가문수에 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하는 거야. 전류가 세야 되는 거야. 그럴수록 얘가 어떻게 돼? 자기장이 세지는 거야. 자기장이 세진다는 건 얘가 자석이 강한 자석이 되는 거야. 자, 선생님 이 분필에다가 어때? 우선은 빵빵빵을 감아. 매우 감지, 엄청 감지. 그리고 전류를 올려보내면 이 분필이 마치 자석처럼 행동한다는 뜻이야. 알겠니? 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되니까.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우리가 고1 때 배운 내용이란 말이야. 고1 때 여기까지 배운 내용이야. 됐어요? 여기까지가 배운 내용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해볼게. 됐니? 여기까지 해볼 거야. 그냥 조금만 할게. 야, 서 있는 내가 힘들지 앉아서 수업 받는 왜 니네가 힘들다 그래 지금. 왜 뭐가 힘들어? 유리야, 나의 크리스탈. 됐니? 힘들어? 그러니까 아이스크림도 갖고 오고. 네, 힘내봐. 힘들어? 안 힘들지? 선생님은 죽겠어 지금. 선생님은 지금 죽기 딱 좋은 상태야. 알겠니? 어저께 우리 PT 관장님이 선생님 하체를 어마무시하게 시켜가지고 어제 100kg 놓고 몇 PT 했더니 온몸이 아리백이어서 하체가 지금 서 있을 수는 있는데 앉았다 일어나가 안 돼. 너무 힘든 거야 지금. 거의 초인적인 힘으로 지금 내가 수업을 하고 있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어. PT가 이제 안 받기로 했어. 그래서 이번까지만 받고 내가 재등록을 안 해야지.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나를. 맨날 나보고 뭐인 줄 알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십시오. 일어나가지고 때릴 뻔했어. 됐어? 가자. 가자. 됐니? 자, 간다. 사랑. 하자. 됐니? 간다. 잘 봐. 자석을 하나 뒀어. N극 자석. 여기다 또 하나 둘게. 자석을 하나 또 둘게. N극 자석. 하나 그리면 또 그리면 또 너희들 헷갈릴까 봐 이렇게 둘까? 너무 그림이 좀 그렇다. 자석 2개가 있어. 자석 2개가 있지. 그럼 쟤네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 밀어내는 뭐가 생겨? 청력이 생기겠지. 자석 혼자서는 자기장을 형성시킬 수 있지만 자기력은 안 돼. 모든 힘은 쌍으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자석이 2개는 있어야지. 밀고 당기고. 그럴 거 아니야. 나 자석 혼자 있지? 자석 혼자 있어. N극 S. 그럼 여기에 자기장은 이렇게 형성될 수 있겠지만 자기력은 형성되지 않아. 선생님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봐. 저 자석 2개. 그러면 좀 이쁘게 그려볼까? 됐니? 자석 2개가 있어. 됐지? 그럼 얘네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그렇지. 서로 당겨. 자석 2개가 서로 당기지? 됐니? 저 당기는 힘을 뭐라 그래? 자기력. 자기력. 됐니? 자기력 중에 인력. 쉽지? 됐어요? 자, 보자. 우리 옛날에 전기력 배웠으니까. 자, 플러스잖아. 마이너스잖아. 됐니? 플러스를 띤 입자. 마이너스를 띤 입자. 이렇게 뒀지? 됐니? 그럼 저 새끼들은 뭐가 돼야 돼? 그지? 얘 혼자 있을 때는 전기장을 갖지. 얘도 혼자 있을 때 전기장을 갖지. 됐니? 혼자 있을 때는 전기장을 갖지. 전기력은 없는 거야. 근데 2개를 갖다 놨더니 어떻게 돼야 돼? 됐니?
얘와 얘 사이에서 뭐 생겨? 서로 잡아. 땡기겠지? 밀겠지? 됐어? 무슨力생겨? 전기력. 그래서 어떻게 돼? 밀려나는 거지. 잘 봐. 지금부터 요 위에 있는 힘을 자기력. 여기에 있는 힘을 뭐라 그래? 전기력. 여기까지는 쉽지? 그럼 봐라. 여기다가 자석을 하나 두고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보낼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저기다 자석 하나 두고 여기다 자석을 하나 둘게. 그 다음에 여기다 전기를 하나 흘려보낼게. 됐니? 그럼 어떻게 되겠어? 힘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왜?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겨? 자기장이 생기잖아. 그래요. 여기 자기장이 형성되잖아. 그럼 여기에 자석이 있잖아. 그럼 자석이 있으니까 여기 뭐 생겼어? 자기장이 생기잖아. 여기 자석 하나 있고 여기 자석 하나 있고 자석 두 개가 있는 거랑 똑같잖아. 그럼 얘는 밀거나 땡기거나 둘 중에 하나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얘랑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네? 요 위에 거는 자석 두 개가 있어서 서로 땡기네? 그럼 이것도 자석 두 개가 있어서 땡길지 밀지는 내가 한번 해보려고. 됐니? 이 개념이 겁나 중요한 거라고. 알겠니? 이 개념, 이걸 아는 자들은 우린 계산하지 않아. 쪽팔리니까. 알고 하는 거지. 왜? 자석 속에 전류가 흐르면 자석 속에 자석이 생기는 거야. 그럼 자석과 자석 사이에 뭐가 생겨?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밀든지 땡기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저 새끼의 이름을 뭐라 불러? 저 새끼의 이름을 뭐라 그래? 전기, 자기력. 전기, 자기력. 이 힘을 전기, 자기력이라 그래. 알겠니? 이걸 전기, 자기력이라 그래. 근데 기체가 두 개나 있지, 유리야. 유리야, 기체가 두 개 있지? 하나 띄어. 기체가 두 개나 있어서 불편했어. 이게 뭐야? 전자기력이야. 알겠니? 전자기력.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전자기력이 뭐야? 이제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전자기력이 뭐야? 자석 속에다가 뭘 흘려보내면, 전기를 흘려보내면 힘이 생기는 거야. 전자기력이 뭐야? 자석에다가 전류를 흘려보내면 힘이 생기는 거야. 됐니? 그런 걸 한자로 쓰면 됐니? 전동이라 그래. 전동. 됐니? 전기를 흘려보내서 움직일 동자 쓴 거야. 전기를 흘려보내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장치, 전동기, 기계기자.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만든 거야. 그래서 잘 봐. 여기에 자석 N극 있고 여기에 자석 무슨 극 있어? S극 있지? 여기다가 이렇게 전류를 흘려보내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 자석 속에다가 전류 흘려보냈지? 그럼 이 도서는 자석 속에 전류 흘려보냈지? 힘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 새끼는 어떻게 해야 돼? 돌거나 그래. 그걸 전동기. 그래서 우리가 만든 모든 전동기는 뭐야? 전기를 꽂는 그 순간 돌아가는 거야. 알겠니? 어디 있어? 에어컨, 선풍기. 요즘 만든 걸로 뭐 있어?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 걔도 어떻게? 전기를 흘려보내면 돌아가는 장치야. 전동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기를 꽂았을 때 돌아가는 장치들 있지? 모터를 사용한다. 그걸 영어로 모터라 그러겠지? 모터를 사용하는 건 전부 다 뭐야? 전자기력을 이용한 거야. 전자기력의 원리는 뭐라고? 자기장 속에다가 전류 흘려보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자. 자, 그래서 이 전자기력을 구하는 식, 너희들은 계산할 일 없어. 그래서 전자기력을 계산하는 힘, 이 전자기력은 뭐에 비례해?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는 거야. 뭐에 비례해?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는 거야. 뭐에 비례해? 얘네들의 사인 세타에 비례하는 거야. 너희들 몰라도 돼. 사인 세타에 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잘 봐. 이 전자기력을 세게 받으려면 전류가
강한 전류가 필요한 거야. 강한 전류가. 그래서 아주 강한 전류를 흘려보냈을 때 전류를 세게 받는 거야, 우리가. 그건 위험해서 안 하는 거야. 내가 힘을 세게 해서 강한 전류 1A, 2A, 10A, 100A를 흘려보낸다고 그건 너무 위험한 짓이야. 저 에어컨에 막 10A의 전류가 흐르는데 그건 미친 짓이야. 너무 전류가 많이 흘러.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바로 뭐야? 전류는 작아도 뭘 만들고 싶은 거야? 자기장이 센 걸 만들고 싶은 거야. 자석. 그래서 현재 들어와서 지금 우린 어느 나라가 패권 국가야? 공업에서, 산업에서? 물론 우리나라의 삼성 발전 만들어. 반도체도 잘 만들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느 나라의 산업이 누가 더 강한 자석을 만드느냐의 싸움인 거야. 누가 더 강한 자석을 만드느냐야. 아주 강력한 자석을 만들 수 있다면 아주 조금만 전류를 흘려보내도 강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게 바로 뭐야? 전기자동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못 만들었던 건 아니야. 100년 전에 전기자동차가 만들어진 건 디젤 자동차보다 더 빨리 만들었어. 100년 전도 넘었단 말이야. 근데 전기자동차가 만들었지만 활용이 안 됐던 건 뭐야? 힘이 안 나와. 힘이. 됐니? 그러니까 석유, 기름으로 가는 자동차는 힘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100년 전에 만들었던 자동차는, 됐니? 전류를 세게 해도 자석이 약해서 자동차로서의 구동력이 약했던 거야. 근데 지금 어때? 한 10여 년 전부터 강한 자석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 어마무시하게 강력한 자석이. 알겠니? 그럼 그 자석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조금만 전류를 흘려보내도 엄청난 힘이 발생하겠지. 그 힘으로 전기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앞으로 어때? 훨씬 더 여러분들은 나중에 더 강력한 전기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왜? 자석은 점점 좋아질 테니까. 그리고 전류가 약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 충전으로도 어때? 작은 전류로도 오랫동안 타고 엄청난 힘이 나오는 전기자동차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지. 이걸 전자기력이라 그래, 력. 알겠니? 전자기력하고 다른 건 완전 다른 거야. 전자기력인 거야. 개념을 알아야 돼. 이 단어는 계산이 없진 않아. 근데 계산은 그냥 분수 계산이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지. 알겠니?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자, 봐, 이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힘을 찾는 거고, 이 힘 찾는 건 나중에 해도 돼. 됐어요? 그래서 봐. 자석 사이에 전류가 흘렀지? 그랬더니 힘이 발생하는 거야. 자석 사이에 전류가 흐르면 힘이 발생하는 거야. 이제 우리는 알았다.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야. 자석 사이에 전류가 흐르면 힘이 발생하는 거야. 알겠니? 그런 걸 우리 뭐라고?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전자기력을 이용한 거 여기 있어. 됐니? 뭐 있어? 자기 부상열자, 자기 공명 영상장치. 됐니? 그러니까 그래. 얘도 마찬가지야. 자기 공명장치는 뭐냐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되지. 조금만 하자. 얘 뭐냐면 니네 병원에 가면 너희들은 아직 어려서 안 해봤을 건데 MRI라고 해. MRI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사람을 여기다 눕혀. 알겠니? 그리고 어마무시하게 강한 전류를 흘려보내. 그럼 이 안에 뭐가 생기겠어? 자기장이 형성되겠지? 그 자기장이 내 몸을 뚫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내 몸속에 있는 여러 장기들이나 뼈다구라든가 이런 게 있겠지. 그런 장애물들에 의해서 어디는 자기장이 잘 통과될 거고 어디는 자기장이 잘 통과되지 않겠지. 그걸 사진으로 찍어내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MRI 장치 들어가면 되게 무서워. 선생님 몇 번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면 윙 하고 들어간단 말이야. 여기에 어마무시하게 강한 뭐가 흘러? 전류가 흐르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유튜브로 이 자기 공명장치 사고 나는 거 영상 보면 되게 무서워. 왜? 아무 생각 없다가 누가 그 구동장치를 딱 눌렀나 봐. 그랬더니 어떻게 돼? 그 주변에 있던 철덩어리들이 여기 가서 다 달라붙겠지. 강력한 자기장이 형성되니까. 그 주변에 뭐 청소하려고 갖다 둔 이런 철제 제품 같은 거 있더라고. 근데 누가 잘못해서 스위치를 눌렀나 봐. 그랬더니 엄청난 자석이 될 거 아니야. 달라붙어 막. 알겠니?
그걸 보고서 저게 무슨 원리인 줄 아는 거야? 아는 사람만 웃는 거야, 알겠니? 모르는 애들은 왜 가서 붙어? 뭐 이러겠지, 알겠니? 그래서 자기 형성장치.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자기 부상 열차는 아까 뭐 같은 거야? 전류를 흘려버리면 뭐가 생겨? 자기장이 형성된 거야. 엄청난 자기장이 형성되겠지. 알겠니? 거기서 엄청난 뭐가 생겨? 힘을 발생시켜서 뭘 띄워버리는 거야. 길차를 띄우는 거야. 레일에서 띄우는 거야. 얼마나 힘이 세면. 빨리 가자. 우린 고1 때 이거 많이 했겠지? 고1 때 겁나 했을 거 아니야. 했어. 그러지 마. 했지? 힘의 방향 찾는 거야. 그래서 여기 뭐 있어? 자기장이 있어. 그럼 전류가 흐르지? 웽하고 돌아. 어느 방향으로 돌아? 뭐 이런 것도 나오긴 할 텐데 그건 나중에 합시다. 됐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계산 문제가 나와봐야 이런 거야. 그럼 이 자기장과 이 자기장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방향이 같으면 더하고 방향이 반대면 빼면 되겠지. 방향이 같으면 더하고 방향이 반대면 떼면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산수 문제가 되게 쉽고요. 됐어요? 얘는 뭐에 비례해? 전류에 비례하고 가문수에 비례하는 거야. 가문수 비가 몇 대 몇이야? 3대 4야? 아니네. 다른 거야. 아무튼 가문수 비에 비례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이 감겨 있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자기 유도야. 여기까지가 고1 거야. 여기까지가 고1 건데 전자기 유도야. 전자기 유도까지만 할게. 패러데이 법칙하고. 우린 전자기 유도도 고1 때 배운 거야. 그래서 여기 책은 그렇게 설명이 많지 않아. 너희들이 고1 때 전자기 유도까지는 다 배운 거야. 배웠다고 하고 싶어. 알겠니? 전자기 유도는 배웠지, 사랑. 사랑은 나한테 배웠는데? 됐어요? 유리야, 전자기 유도 뭐야? 혹시 알아? 인싸, 전자기 유도 뭐야? 그러지 마. 그럼 나 또 설명해 줘야 돼. 유리야, 전자기 유도 뭐야? 아니면 전자기 유도. 됐어요? 나 보자. 설명해 줄게. 얘도 마찬가지야. 이단원도 1학년 때 나왔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여기 넘어가야 시험 문제가 좀 어렵고요. 전자기 유도도 1학년 거나 이거 2학년 거나 큰 차이는 없어. 근데 뭔 줄은 알아야 되니까 배우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전자기 유도. 렌츠의 법칙. 오케이. 이 얘기인 거야. 됐어요? 이거 많이 배웠을 거야. 이거 겁나 많이 배웠을 거야. 우리 중3 때부터 나왔을 테니까 중3 때 한 번 나왔고 고1 때 한 번 나왔고 전자기 유도가 돼야 되겠죠. 패러데이 법칙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야. 패러데이 전류에 의한 거지.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해보자. 전자기 유도까지. 어디 갔어? 가자. 뭐 이래? 왜 이래? 뭐 찾는 거야? 그래, 그냥 하자. 그래서 할게요. 됐어? 그냥 전자기 유도까지만 할게요. 이거는 마찬가지야. 계산하고 그런 건 아니야. 계산하고 그런 건 아니고 원리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다른 거지. 다시 볼게. 아까 내 친구 중에 뭐가 있다 그랬지? 누구였지? 웨레스 테드. 너무 오래전에 만나갖고 테드라는 애가 있지. 테드라는 애가 뭐 발견했게?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랬어. 테드가 전류가 흘러. 그랬더니 자기장이 형성돼. 됐어요? 전류가 흐르니까 뭐가 발생돼서? 자기장이 형성된 거지. 이건 뭐 한 거지? 발견한 거야. 이건 뭐 했다고? 발견한 거야. 그리고 앙페르라는 사람은 됐니? 저
자기장의 방향을 찾은 사람인 거고, 앙페르가. 근데 여기서 엄청난 사람이 하나 나타나. 됐니?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이 있다면 영국에는 누가 있어? 패러데이가 있어. 알겠니?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그 패러데이에 대한 어떤 신앙심이 우리의 세종대왕을 얘기하는 것처럼 비슷해. 알겠니? 대한민국에서 세종대왕 까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에선 됐니? 역사적 인물로 세 사람을 깔 수가 없어. 알겠니? 그 첫 번째가 누구야? 세종대왕이야. 한국 사람이라면 세종대왕을 깔 수가 혹시 세종대왕에 대한 악감정 있니? 매장당해. 두 번째는 누굴 까면 안 돼? 이순신이야. 대한민국에서는 그 누구도 이순신을 깔 수가 없어. 알겠니? 잡혀가기 딱 좋아. 에이, 이순신 뭐 거북선 좀 만들어갖고 뭐 인지라 바로 제깍 잡혀가는 거야. 대한민국에서는. 그 다음 누구야? 카오스야.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카오스를 깔 수는 없어. 알겠니? 에이, 뭐 카오스 좀 과학 좀 가리킨다. 바로 제깍 잡혀가는 거 알겠니? 됐어? 선생님의 제자들이 많은 곳에 포진돼 있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알겠니? 선생님 제자 중에 원고 선생도 있고, 그래서 뭐 있더라. 여러분들 학교에 선생들도 선생님 제자들이 있더라고. 알겠어? 함부로 까다가는 바로 잡혀가는 거야. 그래서 세종대왕과 이순신과 카오스를 깔 수는 없는 거야. 알겠지? 또 눈빛들이 불량하네. 됐니? 영국에선 누굴 깔 수가 없어? 패러데이야. 그럼 패러데이는 뭐 한 사람이야? 자, 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되지? 그럼 패러데이는 이렇게 생각하는. 야, 그럼 자기장을 형성시키면 전류가 흐를 수도 있지 않을까? 야,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되잖아. 그리고 이건 증명됐고 발견됐고 심지어는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는지도 알았잖아. 아, 그러면 자기장을 형성시켜. 그럼 전류도 흐를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됐던 거야. 그래서 패러데이는 도선을 갖다 놓고 됐니? 아무 도선이나 괜찮아. 전류가 흐르는지 아는지 알아보는 장치를 하나 만들고, 됐니? 그 다음에 자기장을 형성시키는 거야. 이렇게. 자석을 갖다 놓는 거야. 알겠니? 자석을 갖다 놨어. 자석을 갖다 놨지? 그랬더니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아무리 해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야. 이상하네.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되니까 내가 자기장을 형성시키면 전류가 흘러야 되잖아. 아무리 해도 전류가 안 흘러. 뭐지? A가 B가 됐으면 B도 A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안 흘러? 그러다가 발견을 했어. 자기장을 형성시켜서가 아니야. 자기장을 뭐 시켜? 변화시켰더니. 자, 봐. N극이 가까이 오는 거야. 이 가까이 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뭐야?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자기장을 변화시키니까 전류가 흐르는 걸 알아낸 거야. 그게 패러데이 법칙이야. 인간의 산업을 얘가 다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인간의 산업은 패러데이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패러데이에 의해서 어때? 전기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기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전에는 전기가 있었다고. 어떤 전기가 있었어? 화학전지가 있었어. 화학 반응시켜서 내가 전기를 만들 수 있었어. 몇 볼트? 10볼트 이내, 3볼트, 4볼트. 그러니까 전기는 알고 있지만 그걸 우리 생활 속에서 쓸 수는 없었단 말이야. 왜? 전압이 너무 약하잖아. 10볼트 갖다 어디다 쓸 거야. 그리고 10볼트가 연속적도 안 돼. 화학 반응 시켜가지고는. 그러니까 전기는 있었지만 그냥 우리 산업 계속 우리는 석탄 떼고 석유 떼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어때? 야, 자기장을 변화시켰더니 전류가 흘러.
그래서 너희들한테 가장 중요한 시기 이 패러데이 시기야. 됐니? 됐어요? 그래서 얘는 단위 시간 동안에 자기장 나중에 해. 나중에. 됐니? 너희들은 나중에. 됐니? 자기장의 변화에 비례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자기장을 변화를 세게 했더니 즉 너희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배웠을 거야. 넣다 뺐다를 빨리 하는 거야. 됐니? 빨리 오고 빨리 나가고 빨리 오고 빨리 나가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뜻이야? 자기장의 변화가 센 거야. 그랬더니 이게 전압이야. 유도기전력인데 이게 전압이야. 강한 전압이 나타나는 거지. 이걸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야.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야. 어마무시하게 더 중요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야. 엄청나게 더 중요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야. 패러데이한테 물어봐. 왜 자기장을 변화시켰는데 전류가 흘러요? 아니, 자기장을 변화시켰잖아요. 그렇지. 근데 왜 전류가 흘러요? 글쎄, 모르겠는데. 아니,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돼. 그래서 나는 자기장을 형성시켜봤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자기장을 변화시켰더니 전류가 흐르는 걸 내가 발견했는데 왠지는 잘 모르겠어. 그냥 됐어? 그래서 테드가 발견한 걸 뒤집다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패러데이는 왜 자기장을 변화시켰는데 전류가 흐르는지는 몰랐던 거지. 그래서 누가 나오겠어? 누가? 나보다 먼저 태어난, 내가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나보다 먼저 태어난 렌츠라는 사람이 나타나. 어떤 새끼 렌츠라고 가르쳐주는데 어떤 새끼 답 쓰다가 벤치라고 쓰더라. 렌츠가 뭐라 그래? 이게 패러데이 법칙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하나를 딱 쓰는 거야. 그리고 이걸 렌츠의 법칙이라 그래. 그럼 렌츠가 뭐라 그랬냐면 잘 봐. 이 N극이 다가오면 얘는 도선이지. 이 도선에 있는 이 전자들이야. 됐니? 이 자기장의 변화를 뭐 하자는 거야? 방해하려고 하더라라는 거야.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한다는 건 작용, 반작용처럼 N극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뭐 하고 싶은 거야?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거야.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거야. 무슨 법칙? 관성의 법칙. 근데 갑자기 여기서 N극이 다가오니까 갑자기 이 도선에 있는 물질들은 자기장, N극이 다가오는 자기장이 변화가 오니까 이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뭐가 생기는 거야? 힘이 생기더라는 거지. 누가 나를 등 뒤에서 밀면 그게 작용에 의해서 나는 어떻게 돼야 돼? 관성에서 그 반대쪽으로 힘을 주듯이.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려고 전류가 흐른다라는 게 렌츠라는 사람의 이론인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다 배웠어. 그래서 우린 고1 때 뭐가 나오는 거야? 이 N극이 다가오면 이 N극이 다가오는 걸 방해하려고 여기다 N극이 형성되기 위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되잖아. 그러니까 전류가 왜 흐르는 거야? 렌츠의 말에 의하면 이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흘러서 여기에 뭐가 생기게끔? 이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극이 생기게끔. 그래서 여기에 N극이 생기려고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게 렌츠라는 사람의 이론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걸 우린 뭐라 그래? 전자기 유도. 잘 봐. 전자기 유도. 됐니? 잘 봐. 기자 빠진 거야. 전기를 자기장으로 유도하는 거야. 유도하는 거야. 전기를 내가 유도하겠다는 거야. 유도는 무슨 뜻이야? 유도는 원하는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걸 유도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유도하는 거지. 나쁜 길로? 아니, 알겠니? 너네가 좋은 대학을 가고 너희들이 뭐가 성공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대학을 가는 방향으로 나는 너희들을 유도해야 되겠지.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유도라는 건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걸 유도라 그래. 그러니까 자기로 유도하는 거야. 누구를? 전기를. 알겠니? 그래서 이 현상을 우리말에 전자기 유도라 그래. 이 개념만 알면 그다음부터 너무 문제들이 다 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가 뭐야? 자기장을 변화시켜서 전류를 흘려보내는 거야. 됐습니까? 계속할게요. 그러니까 이 개념들만 알고 있으면 여기서부터는 뭐 산수도 없고 아주 좋아. 다시 가자. 하나 솔레로이드야. 가문도선을 솔레로이드라 그래. 가문도선을. 자, 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여기서 중요한 건 건전지가 없다는 게 중요한 거야. 건전지가 없다는 게 중요한 거야. 건전지가 없다는 게. 그러니까 뭐만 있는 거야? 그냥 전류가 흘렀는지 안 흘렀는지 알아보는 검유계만 있는 거야. 아, 건전지가 있으면 건전지 때문에 전류가 흘렀겠지.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흘렀겠지. 알겠니? 전자기 유도는 건전지가 없는데 내가 뭘 갖다 놔? 자석을 갖다 둘 거야. 자석을 갖다 둘 거야. 그럼 자석을 갖다 두면 그대로 갖다 두는 게 아니라 뭐야? 자석의 자기장이 변화하면. 됐니? 여기에 이제 잘 봐야 돼. 용어가 바뀌었어. 여기에 뭐가 생겨? 전압이 생기는 거야. 그걸 유도기 전력이라 그래. 그러니까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여기에 전압이 생길 거야. 그걸 유도기 전력이라 그래. 우린 이걸 전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전압은 뭐에 비례하는 거야? 단위 시간 동안에 자기장의 변화에 비례하는 거야. 자기장의 변화에 비례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에 비례하니까 이 자석이 왔다. 가까이 오면 자기장이 세지겠지. 멀어지면 자기장이 약해지겠지. 그래서 가까이 오고 멀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야? 자기장이 세졌다, 약해졌다, 세졌다, 약해졌다는 거야. 세졌다, 약해졌다. 세질 때 전류가 더 세게 흐르고 약해질 때 전류가 약해지는 그딴 거 아니란 말이야. 변화에 비례하는 거지. 내 말 이해됐니? 두 번째, 잘 봐, 이제 이거 하니까. 자석이, 센 자석이 필요한 거야, 또. 왜? 아까 했지? 우리가 아주 강한 자석을 만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 얘 자기장이 최대가 얼마야? 10이야. 그럼 최소는 0이겠네? 그럼 얘는 10에서부터 얼마야? 0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 그럼 얘가 10에서 0까지 왔다 갔다 아무리 해봐. 제일 클 때가 10, 제일 잘 때가 0. 그럼 변화량이 얼마밖에 안 돼? 10밖에 안 되겠지? 그러면 강한 전압을 얻을 수가 없어. 알겠니? 근데 우리가 만약에 산업이 발달해서 어마무시하게 강한 자석을 만들면 얘 최대 자기장의 세기가 100이야. 1000 하자, 1000. 1000이야. 그럼 가장 가까이 왔을 때 자기장의 세기가 1000. 가장 멀리 갔을 때 0. 그럼 왔다 갔다 할 때 자기장의 변화율이 얼마야? 델타 값이 1000이야. 그럼 델타 값이 1000이면 어떻게 돼? 엄청난 센 전압을 만들 수가 있겠지. 알겠니? 그러니까 또 나오는 거야. 우린 뭘 만들고 싶은 거야? 강한 자석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 현재 대학에서도 신소재공학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에 신소재공학과를 가면 맨날 뭐 만들까? 자석 만들어 요즘. 누가 더 강력한 자석을 만드냐가 그 국가의 경쟁력을 갖는 거야. 그 현재 나온 자석 중에 가장 강력한 자석이 네오드뇽이라는 자석이야. 어마무시하게 강력해. 근데 그보다 10배, 100배 더 강한 자석이 지금 필요해. 우리 산업에서는. 알겠니? 우리 산업에서는. 왜 그래? 지금 AI가 발전하면서 반도체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 아주 강한 전기가 필요해. 그래서 누가 강한 전기를 만드느냐도 아주 중요한 산업이야. 전기를 만드는 산업. 그래서 원자력을 가지고 있느냐,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수 있느냐. 그 원자력 발전소가 뭐야?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하는 거지. 근데 그건 너무 위험하지. 그래서 요즘은 뭐라 그래? 풍력 발전 또는 뭐야? 친환경 발전을 만들려고 하지. 그 친환경 발전에 가장 필요한 게 뭐야? 강력한 자석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강력한 자석을 만들어야 돼. 알겠어? 대학 어디 가야 돼? 신소재공학과. 다음에 가서 뭐 만들어야 돼?
자석. 아주 강한 자석이 만들어지면 꼭 선생님한테 얘기해야 돼. 검증. 알겠니? 검증자. 비로소 별거 아니야. 나는 그냥 검증해보겠다는 거지. 별로 마음에 안 드네. 너 대학 어디 갈 거야? 신소재공학과 갈 거야? 그래. 가면 가서 뭐 만들어야 돼? 자석.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석을 만들기 위해서 사활이야. 그래서 그쪽 신소재공학이라 이런 데 가면 면접 문제로 겁나 물어보는 거야. 자석의 중요성. 자석이 어떠고 저쩌고. 그래 우리 책에 자석이 들어오는 거야. 알겠니? 내 말 이해 갔어? 그래서 지금은 자석 세상이야. 누가 강한 자석을 만드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전자기 유도야. 어차피 니네 풀 줄은 알 거라는 거야. 고1 때 배워서 이런 거 할 줄 안다는 전제 조건에서. 됐니? 자, 됐죠? 그래서 강한 자기장의 변화를. 뭐지? 이거 유도기전력은 시간 동안에 자기장의 변화가 돼야 되겠지. 두 번째. 이제 빨리 가자.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만드는 것도 되게 야야야야. 마음이 바쁘네 선생님이. 패러데이 법칙 설명한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계속하자.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한 거야? 패러데이 법칙이 아까 뭐야? 에이씨 설명하고 올 걸. 유도기전력은 마이너스 T분의 델타 B야. 지금 선생님 요거 설명하다가 다른 그림 찾으러 갔는데 없어서 그런 거야. 자, 패러데이 법칙은 뭐야? 패러데이가 뭐 찾아낸 거야? 이 식을 찾아낸 거라고. 알겠니? 패러데이 법칙이야.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야. 이게 패러데이가 이 식을 찾은 거고 요 앞에 마이너스가 뭐야? 렌즈야.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럼 방금 전에 했던 게 뭐야? 유도전류의 세기야. 유도전류의 세기는 뭐가 돼야 되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유도기전력이 세면 되겠지. 단위 시간 동안에. 됐니? 자기장의 변화가 크면 되겠지. 됐어요? 그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그 다음에 하나 더 있겠죠 여기? 이거 아까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이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여기에 흐르는 자석의 자기장이 아까 세진다고 배웠지? 그러니까 10번 감은 것보다는 100번, 100번 감은 것보다는 1000번 감는 게 뭐가 돼야 돼? 자기장의 변화가 큰 거란 말이야. 됐어요?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할게. 그래서 얘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거지. 이렇게 만든 거 제품 만들어 가려다가 못 찾아낸 거야 내가. 뭐 있어? 발전기. 그러니까 발전기의 원리를 설명하고 싶은 거야. 발전기가 뭐야? 자 간다. 이 그림을 그대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지. N극, S극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다 프로펠러를 두는 거지. 그럼 여기다 프로펠러를 두면 어떻게 되는 거야? 프로펠러가 돌겠지? 그럼 이 프로펠러가 도는 거야. 그럼 이 안에서 뭐가 돌아. 도선이 막 돌겠지? 그럼 도선이 돌면 이 도선이 돌면서 뭘 느끼는 거야? 자기장의 변화를 느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발전기에서 가장 기본이 뭐야? 자기장의 변화를 돌리면 되는 거야. 알겠니? 돌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누가 돌려? 바람이 돌리면 뭐라 그래? 풍력 발전이고 이걸 물이 돌려. 수력 발전이고 이걸 또 누가 돌리냐? 물, 바람. 또 뭐 있어? 사람이 돌려. 그럼 그거 무슨 발전이야? 인력 발전이야. 사람이 옛날엔 진짜 돌렸어. 영국에서. 됐니? 저걸 처음에 만들고 어떻게 돌릴 방법이 없지? 그래서 누가 돌렸어? 사람이 돌렸어. 죄수들을 있지, 죄수들을 일렬로 쫙 세워놓고, 됐니? 패드 위에서 뛰게 한 거야. 그게 런닝머신의 시초야. 그 밑에, 요 밑에다가 패드를 깔고 죄수들을 여기서 뛰게 한 거야. 그럼 이 패드가 돌겠지? 그러면서 얘가 돌아간 거야. 그게 전기가 생긴 거야. 그게 교도소에서 만든 거야, 그게. 그게 런닝머신이야. 근데 죄수들이 나갈 때 너무 건강해서 나가는 거지. 그걸 보고 나가서 팔아먹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판 게 바로 뭐가 돼야 돼? 런닝머신이 그렇게 된 거야. 됐어요? 오늘은 마지막 수업이어서 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서머리해서 너희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이 단어는 그러니까 뭐만 알면 되는 거야. 전류가 흐르면 다시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흐른다.
맨 처음부터 다시 하면 맨 처음에 뭐 한다고?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된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자기장이 변화하면 전류가 흐르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 걸 뭘 한다고?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라는 거지. 전자기 유도야. 다음 하나만 하고 끝내자. 이제 마지막이야. 선생님이 PPT를 하나 잘못 만들어 놔가지고 2개 만들면서 하나가 빠져나갔네. 아이, 됐어요? 아니, 이제 다 됐어. 이제 뭐 할 거냐면, 바보같이 하나를 빼먹었지? 자, 간다. 마지막이야, 이제. 마지막에 문제 풀 때 쓰는 거야. 이제 문제 풀 때 있는 건데, 봐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봐봐. 1학년 때 공부한 친구들은 잘 할 수 있고, 자, 간다. 무슨 얘기 할 거야? 얘가 이렇게 다가오지. 다가온다. 그럼 얘가 이렇게 쭉 다가오니까 N극이 세지지. 그럼 얘 입장에서 뭐가 흘러? 자기장이 형성되지. 그래서 전류가 흘러. 그럼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돼? 다시.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돼? 자기장이 형성되겠지. 그래서 자기장이 형성되겠지.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얘가 자기장이 형성되면 전류가 흐르겠지.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 이 자기장의 변화를 어느 방향으로? 방해하는 방향으로. 됐니? 그럼 여기 무슨 극이 생겨? N극이 생기겠지. N극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무슨 역이야? 이제 마지막이야. 그러면 얘와 얘 사이에서 또 다시 뭐가 나타나? 힘이 생기겠지. 힘이 생기겠지. 얘 무슨 극? N극. 얘 때문에 무슨 극 생겼어? N극이 생기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얘와 얘 사이에서 어때? 유도, 얘는 자기장, 여기서 생기는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 이 자기장과 이 자기장 사이에서 생기는 힘이 다시 또 생기는 거야. 이 힘이. 또 이 힘이 하나 생기겠지. 됐니? 이 힘은 어느 방향으로, 얼마의 세기로 생겨라는 거야. 근데 이걸 계산하진 않아도 되는 거야. 어느 방향으로 생겨? 문제를 만드는 가치가 별로 없어. 언제나 저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겨.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로서 가치가 없다는 말은, 잘 봐, 다시. 모든 문제의 90%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됐어? 여기서 자석을, 이렇게 자석을 굴린다는 표현 할게. 그냥 N극, S극. 그 자석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모든 마찰은 없어. 모든 마찰은 없어.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도선으로 이렇게 도선으로 감겨 있어. 이렇게 감긴 터널을 얘가 지나가는 거야.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99%야. 모든 문제는 다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야. 됐어? 그러면 얘가 내려와서 여기까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야. 모든 마찰이 무시됐으니까. 근데 이 가문 도선 사이에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 무조건 힘이 생기겠지. 왜? 자석이 가까이 오면 여기 뭐 생겨? 전류가 생기겠지. 그럼 전류에 의해서 여기 자기장이 형성되겠지. 어느 자기장이 생겨? 가까이 오는 새끼를 뭐 하려고 그래? 방해하려고 그래, 무조건. 그럼 여기 무슨 극이 생겨? S극. 그럼 여기 무슨 극이야? S극. 얘 무슨 극이 생겨? S극. 그러니까 얘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야 돼? 얘를 밀어내는 힘이 생기더라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가속도 운동하다가 등속도 운동하다가 다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감속돼야 되겠지. 표현을 감속이라고 할게요. 속도가 줄어드는 거야. 됐니? 그러면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겠지. 네,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겠지. 얘가 자석이 지나서 S극, N극이 나가겠지. 그러면 나가면 얘 입장에서 어떻게 해? 자기장이 약해지는 거지. 그러면 약해지는 것도 좋아, 싫어? 그것도 싫은 거야. 알겠니? 그럼 여기가 S극이 N극이니까 여기 무슨 극 생겨야 돼? 못 도망가게 S극이 생겨야 되겠지. 도망가는 걸 땡겨야 되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자, 간다. 봐봐. 이런 경우야. 여기에 자석을 하나 둘 거야. N극 S극. 근데 얘가 플라스틱 관이야. 얘가 플라스틱 관이야. 근데 여기에 자석을 하나 던질 거야. 근데 얘가 구리관이야. 여기에 N극 S극 자석을 둘 거야. N극 S극. 자석을 둘 거야. 됐어? 그럼 얘가 플라스틱 관이고 여기가 구리관이야. 동시에 떨어뜨렸지? 바닥에 누가 먼저 떨어져? 누가 먼저 떨어지냐고 물어보면 플라스틱 관이 먼저 떨어지는 거야. 왜 플라스틱 관이 먼저 떨어지는 거야? 플라스틱은 되니 여기가 떨어져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그냥 중력만 받아서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얘는 구리지. 구리는 뭐야? 도체야. 전류가 흐를 수 있어. 그러니까 N극 자석이 이렇게 다가오면 이 도선은 그 자기장이 변화를 싫어하겠지. 분명히 전류가 흐를 거야. 어느 방향으로든지 전류가 흐를 거야. 그럼 이쪽이든 어느 쪽이든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의 흐름에 의해서 힘이 생길 텐데 어느 방향으로 힘이 생겨야 돼? 그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이 생길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중력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그럼 얘가 전류가 흘러서 어느 쪽으로 이 자석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이쪽으로 유도기전력이 생길 거라고. 그냥 중력받아 떨어지는 놈, 유도기전력을 위쪽으로 받아 떨어지는 놈, 누가 먼저 떨어지는 거야? 제가 먼저 떨어지겠지. 얘는 방해하는 힘이 존재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까지도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야. 물론 전혀 어렵지 않게 나와. 그러니까 이번 단원은 개념의 중심 단원이어서 그렇게 뭐 어렵게 어렵게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 알겠어요? 우리가 역학에서 오랜 시간을 좀 써먹어서 여기서 이렇게만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앞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바로 시험 대비가 시작돼야 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완자를 다 못 끝냈습니다. 선생님 목적은 조금 더 가는 거였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끝까지 못 가고 강의가 마무리되네요. 하하하. 다음 시간에는 다시 완자는 계속 갖고 오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됐어요. 기출 픽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